안녕하세요. 이젤입니다. 키프레임 애니메이션 세 번째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좌도 제가 마무리 인사를 드리지 못하고 갑자기 뚝 끊겼는데요. 시간을 제가 계산을 잘못해서 갑자기 일어난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다시 키프레임을 이동하고 수정하고 삭제하고 복사하는 방법을 마무리를 하면서 키프레임 애니메이션을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그 키프레임이 잘 안 보이시죠? 그래서 필요 없는 패널을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 캐릭터와 패러그래프를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다 닫아서 키프레임 타임라인을 좀 풀로 좀 채우고요. 그리고 이 페어런트 모드는 사실 여기서 필요 없는 부분이니까 레이블 부분에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컬럼에 이 페런트를 없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좀 충분히 좀 보실 수 있는 부분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키프레임을 수정하는 거하고 이동하는 방법은 상당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강좌 마무리 부분에서 이 키프레임들을 이렇게 정확하게 찾아가는 키가 여러분 J키라고 그랬습니다. J키와 K키를 눌러보시면 이렇게 키프레임이 생성되어 있는 그 위치로 정확하게 이렇게 이동이 된다고 보시면 된다고 그랬죠. 자, 이렇게 J와 K키는 키프레임이 생성되어 있는 그 앞으로 전진, 뒤로 후진을 나타내는 그런 단축키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초에 있는 이 부분을 잡아서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1초 정도로 갖다 놓도록 할까요? 아니면 뭐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셔가지고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좀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0초로 가셔서 첫 번째 프레임을 누르신 다음에요. 여러분 여기 첫 번째 위치를 적당히 이렇게 왼쪽 모서리에 맞춰 주시고요. 자, 이번에는 15프레임으로 이동을 하겠습니다. 15프레임으로 이동한 다음에 이 15프레임으로 이동한 부분에서 여러분 이 부분에서 인디케이터를 움직이시고요. 그 다음에 클릭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초로 이동한 다음에요. 4초로 이동하겠습니다. 4초로 이동해서 다시 키프레임을 살짝 이렇게 위치를 좀 이동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이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갈짓자를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초 15프레임으로 이동하신 다음에 다시 컴포지션 창에서 이렇게 움직여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스노우보드를 타고 내려오는 것 같은 효과를 만들어 보는 겁니다. 자, 스페이스바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키프레임에 맞춰서 속도가 증가되고 그 다음에 감소가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에서 다시 좀 구현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첫 번째 프레임이고 이것이 두 번째 프레임인데 거리에 비해서 시간이 짧기 때문에 속도가 빨라지는 부분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프레임에서 세 번째 프레임의 간격은 시간이 상당히 길죠. 기니까 속도가 늦어지는 듯한 현상이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 세 번째 프레임과 네 번째 프레임에서는 마찬가지 시간이 짧게 구현이 됐기 때문에 속도가 좀 더 빨라지는 듯한 그런 효과를 보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과 거리의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서울에서 부산까지 가는데 예를 들어서 하루 만에 가라 그러면 열심히 뛰거나 또는 교통수단을 이용하셔야 되겠죠. 근데 예를 들어서 조건은 똑같다. 예를 들어서 서울에서 부산까지 너는 10일 만에 걸어와라. 그쵸? 꼭. 그 다음에 또 B라는 사람에게는 너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틀 만에 와라. 그러면 당연히 이틀 만에 꼭 와야 되는 사람은 걸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좀 더 빨리 속도를 빨리 해가지고 걷지 않고 뛰어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겠죠. 형태가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리별 시간대의 어떤 상관관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하는 부분이다. 그래서 시간이 짧으면 속도는 빨라진다. 시간이 길어지면 속도는 느려진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셔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지금 키프레임을 생성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이동을 한번 해보셨고 수정을 한번 해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삭제하는 것은 그냥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누르시게 되면 이렇게 자동적으로 없어지는 부분들이니까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작업을 잘못하셨을 때 되돌아가실 때는 컨트롤 키하고 Z 키를 누르시게 되면 되돌리기 명령이 되니까 이렇게 이용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저는 그러면 두 번째 프레임을 이동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를 눌러서 이동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키프레임의 위치를 이렇게 좀 바꿔주셔도 되겠죠. 포지션의 위치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K키를 눌러서
다시 이렇게 조절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J키와 K키를 여러분들이 활용을 잘 하시게 되면 굳이 인디케이터로 여러분들이 정확한 위치를 이렇게 딱 잡아가지고 작업 안 하셔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훈련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셔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포지션이라는 위치값만으로 그냥 애니메이션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은 스케일 값이라든지 뭐 오파시티인 투명도라든지 아니면은 로테이션이라는 값들을 여러분들이 이용하셔서 작업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은 키프레임을 복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을 드릴 텐데, 복제하는 방법은 컨트롤 C를 누르시고 해당 키프레임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키프레임을 선택을 할 때는 반드시 이렇게 노란색의 마름모꼴이 선택이 되어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됐을 때는 반드시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컨트롤 C 한 다음에요. 그 다음에 해당 프레임을 이동한 다음에 컨트롤 V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복제가 돼서 이동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것은 제일 마지막 프레임은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시고 딜리트를 눌러서 없애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키프레임을 이용해서 애니메이션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는 잘 기억을 좀 해주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키프레임과 키프레임 사이에 움직이는 속도와 궤적의 모양을 조절하는 기능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요. 첫 번째 그냥 여러분들이 보실 때 이렇게 이 화살표 죄송합니다. 마름모꼴로 나와 있는 이 부분을 라이너라고 해서 그 그림과 같이 그냥 기본적으로 설정되는 값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해당 키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일정하게 조절이 되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베지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지어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선택한 키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가 서로 다르게 이제 부드럽게 다를 정도로 그 부드럽게 조절을 해주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구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축키는 컨트롤 알트 K키를 한번 눌러보시기 바랍니다. 컨트롤 알트 K키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명령이 나오지를 않네요. 다시 이렇게 컨트롤 알트 K를 누르게 되면 키프레임 인터폴레이션이라는 명령이 이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 라이너로 하지 않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베이저로 클릭을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래시계 모양으로 바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택한 키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서로 다를 정도로 부드럽게 조절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 키프레임의 어떤 모양의 형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속도와 궤적의 모양에 따라서 이제 이 그 모양들이 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시 컨트롤 알트 K키를 다시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토 베지어라는 걸 클릭을 하시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가 나오는데요. 이것은 해당 키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부드럽게 자동으로 조절해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알트 K를 다시 누르시고 이번에는 홀드를 클릭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을 하고 OK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약간 모양이 좀 바뀌었죠. 그래서 해당 키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속도는 그대로이지만 다음 키프레임까지 정지 상태가 되도록 조절해주는, 즉 다시 말하면 그 토글 홀드 키프레임 같은 기능이 있는데 이건 아직 설명을 좀 드리지 않았지만, 그래서 이런 기능, 즉 그 들어오는 속도는 그대로이지만 다음 키프레임으로 정지 상태로 조절을 해주는 그런 기능이 홀드 기능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것이 다시 클릭을 하시고요. 컨트롤 알트 K키를 누르시면 설명하는 게 하나 있죠. 이 Continuous Bezier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해당 키프레임으로 들어오는 속도와 나가는 속도를 서로 같은 정도로 부드럽게 조절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키프레임의 모양은 베지어와 같습니다. 클릭을 하고 OK 버튼 누르게 되면 이렇게 모양이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제가 한번 다음 강좌에서 비교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강좌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